지금부터 슬기로운 4대보험 실무책 해설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29단원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앞 동영상에서 실업급여 요건인 신수구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업의 신고, 수급요건의 판단, 구직활동, 실업의 인정 절차죠. 그중 특히 수급요건은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사유, 그 다음에 구직급여를 인정하는 13가지 사유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실업의 신고, 실업의 인정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직급여 절차에 관한 것이기도 한데요. 29단원 내용은 구직급여의 금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후반부에 다시 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업의 신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업의 신고는 지체 없이 해야 된다는 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실업급여는 이직일부터 12개월 내에 지급이 완료됩니다. 수급 자격의 인정 신청을 포함하는 거고요. 수급 자격의 인정은 거주지 관할하는 직업 안정기관의 장, 그러니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장이죠. 그 외에 거주지 외에 직업 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업의 인정이 중요합니다. 실업 신고를 한 날로부터 1 내지 4주 범위에서 직업 안정기관이 지정한 날에 출석해서 재취업에 대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합니다. 실업 인정의 기준은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면접에 응해야 됩니다. 이제 그냥 행사에 참여하는 걸로 안 되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인터넷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활용해서 구직과 관련된 활동을 하셨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잘 보셔야 됩니다. 실업급여와 관련돼서 13가지 사유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본인의 질병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내용도 결국은 이제 질병이나 부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새롭게 직장에 취직해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지난 동영상에서 한번 보셨을 테고요. 임신, 출산, 간호 관련된 것도 이러한 이제 그 원인이 없어졌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셔야 구직급여의 요건이 됩니다. 대기기간은 7일이 있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 있던 사람에게는 대기기간이 없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단원은 29단원입니다. 실업급여의 금액을 결정하는 내용인데요. 생소한 단어가 몇 개 나옵니다. 구직급여 일액, 급여기초 일액, 평균임금, 통상임금, 기준보수입니다. 기준보수는 급여기초 일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얘기하는 거고요. 평균임금, 통상임금은 슬기로운 4대보험 실무 동영상 제2단원과 제3단원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사례도 있고 하니까 자세히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직급여 일액과 급여기초 일액은 내용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직급여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급여기초일액이 결정되거든요. 여기에 60%를 해서 이제 구직급여 일이 내용이 확정되는데, 여기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급여기초일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련된 건데요. 급여기초일액의 60%가 구직급여 일액입니다. 그래서 구직급여 일액의 소정급여일, 날짜가 뒤에 나오는데요. 그게 따라서 구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급여 기초 일액을 계산하는데요. 이직 당시 산정된 평균임금 기준으로 합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임금, 노동법상 임금의 개념과 세법상 과세소득의 개념이 좀 왔다 갔다 하는데요.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때 되면 노동법으로 오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있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는 부분 아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을 고려한 평균임금이죠. 그래서 이제 그 평균임금 계산할 때 통상임금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한다는 사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수급기간이 중요합니다.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계산해서 12월 이내입니다.
12월이 경과해버리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직일 현재 연령 기준을 50세 미만과 50세 이상으로 나누고요. 피보험 기간을 이렇게 1년, 10년, 5년, 3년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미만과 이상 좀 헷갈리실 텐데 잘 보시고요. 예컨대 피보험 기간을 산정하는 사례를 보시면 종전 사업장 A에서 피보험 자격을 취득하고 3년 내에 현재 사업장에서 피보험 자격을 다시 취득했다면 A 플러스 B를 합니다. 3년 내에 이런 사실이 있다면요. 종전 사업장에서 퇴사를 하고 3년 내에 만약에 자영업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B만 자영업을 했던 기간만 채워주는데요. 본인이 합산을 희망하는 경우에 A 더하기 B가 합산이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의 피보험 기간에 피보험자로 된 날이 본인의 청구에 의한 경우, 예를 들어 미가입 사업장에 다니다가 본인의 자격 확인 청구로 인해 확인이 된 경우를 보면 원칙은 본인의 청구로 확인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만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그 외 기간에도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 기간만큼 인정이 됩니다. 구직급여는 실업을 인정받은 일수분만큼 지급합니다. 그래서 한 달 분에 대한 소위 말하는 구직급여는 그냥 하루 급여 기초 1회 곱하기 30일 해가지고 받게 되고요. 여기에는 세금이라든지 추가적으로 다시 4대 보험을 떼는 일은 없기 때문에 실수령액 기준으로 하면 급여를 받아서 4대 보험을 떼고 소득세를 뗀 금액보다 실속 있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28단원과 29단원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